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화학 제8장 다변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함수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여러 가지 독립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했던 함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fx 꼴로 이제 변수가 x, 변수가 한 개인 경우인 거죠, 그죠?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많이 했는데, 자, 변수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x, y, 뭐 혹은 이제 x, y, g와 같이 이제 변수가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이제 많이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파트는 이제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1학기라면은 이제 연력학 수업을 듣고 있겠죠. 그죠? 자, 연력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리량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엔탈피, 뭐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변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의 압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 라고 하는 거죠. 그죠? PV는 nRT. 그래서 우리가 P를 이제 나머지 그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P는 V분의 nRT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P는, 자, 여기에서 이제 상수는 여기 R만 기체 상수고, 그죠? R은 기체 상수고, 나머지는 여기 R. 네. R은 기체 상수고, 나머지는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압력은 몰수 n, 온도 t, 부피 v의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는 이제 P, T, V, N 이렇게 이제 3변수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V가 변하면 P가 변하고 N이 변하면 P가 변하고 T가 변해도 P가 변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아마 3변수 함수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자,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의 미분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변화와 편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항원 수조가 있다고 해봅시다. 항원 수조가 있고 여기 이제 물이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엄청 많아서 이 실린더 안은 결국 T가 constant, T가 이제 상수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가 상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 이제 또 얘가 이제 꽉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몰수인 N도 constant가 되죠. 상수가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부피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력은 부피의 함수로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이 조금 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꼴로 나타내면은 dv분의 dp.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미분이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V가 변하는 거분의 P가 변하는 거의 변화량 곱하기 dV를 하면은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다? 이제 괄호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정 N과 T 조건에서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다변수 함수, 변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V 말고 T, N 요렇게 이제 변수가 있는데 나머지 변수들을 고정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거 하나만 변화할 때의 그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편도함수 혹은 이제 편미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미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정 T와 V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dP는 이제 V가 변함에 따라서 P가 변하는 거 곱하기 이제 V가 조금 변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곱한 건데요. 자, 이때 밑에 첨자에 이제 N과 T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N과 T가 밑에 써져 있다는 거는 바로 위에서 했던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과 T가 요게 이제 일정할 때
n과 t가 일정할 때 이제 v가 변함에 따라서 v가 조금 변화할 때 p가 조금 변화하는 양을 이제 이렇게 dp 그 p에 대한 v의 편미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편미분. 이걸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지금 요 기호는 우리가 이제 수학 보통은 이제 del이라고 하기도 하고 round d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d라고 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는 뭐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뭐 del이라고 하고 이제 그냥 이제 d라고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나 이거란다. 이거나 이 기호나 둘 다 이제 그냥 D라고 읽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미분인지 편미분인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래 첨자 n과 t는 n과 t가 고정된 상태에서 고정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편미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편미분 자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상수 취급을 하고 왜냐하면 나머지 그 변수들은 고정이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하고 이제 미분을 하는 변수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기체 법칙의 경우에 편도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피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이제 일정 n과 일정 t 조건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PV는 nRT인데 이제 P를 우리가 이제 바꿔 쓰면은 V분의 nRT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dV, dP는 그죠? V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나머지 이 nRT를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nRT가 앞으로 나오죠. 그죠? nRT가 앞으로 나오고 그냥 이제 dV분의 1을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냥 V분의 1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온도에 대한 변화 이번에는 이제 T에 대해서 변하는데 나머지 변수 뭐 N과 V는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이제 T가 변할 때의 P의 변화량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TD V분의 nRT. 자, 이때 이제 나머지 T 말고 나머지를 상수 취급을 하면은 그냥 얘네들은 이제 밖으로 나오고 그냥 남는 거는 T에 대한 1차항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없어지고 그냥 V분의 nR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보면은 이제 그냥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n과 v 상에서 이제 t에 따른 이제 t가 올라감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는 항상 이제 컨스턴트하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든 높든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딱 이만큼 이제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몰수에 따른 변화도 이제 이렇게 n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그죠? n에 대해서 미분이 날아가는 거고 남는 상수는 v분의 RT만 남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편도함수 구하기는 쉽습니다.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고 내가 관심 있는 미분하는 변수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 각 독립변수는 제각기 함수의 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1변수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F가 조금 변하는 거는 뭐다? dx분의 df에다가 x가 조금 변하는 양, 그러니까 기울기 곱하기 x가 조금 변하는 양, x의 미소 변이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제 f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델타 f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압력의 경우에 이제 T, V, N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압력이 조금 변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이제 V가 조금 변하는 거 N과 T가 고정되어 있을 때 V가 조금 변하는 거에 V의 미소 변이 그 다음에 N과 V가 고정되어 있을 때 T에 따라서 변하는 양에다가 T가 조금 변하는 거
그 다음에 v가 t가 고정되어 있고 n이 조금 변하는 것분에, 그러니까 변화량분의 dn, 그러니까 미소 변이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v에 대한 변화, t에 대한 변화, n에 대한 변화, 이걸 해서 이제 다 더하면은 이제 압력이 조금 변하는 압력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변수가 3개니까 각 변수에 대한 변화량, v가 변할 때, t가 변할 때, n이 변할 때의 이제 변화량을 다 더해주면은 이제 전체 변화량 dp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dp를 잘 보면은 여기는 이제 d죠, 그죠? d. 그러니까 여기 d와 델 기호가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dp는 이제 v도 조금 변하고 t도 조금 변하고 n도 조금 변할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변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dp를 우리가 이제 p의 전미분 토탈 데리베티브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n개의 변수에 대해서 일반화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y라는 함수가 있는데 y라는 함수가 x1, x2, x3 쭉쭉쭉쭉 xn까지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다 라고 하면은 그 미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미분이죠, 그죠? 전미분은 dy는 이제 이 각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 근데 여기 밑에 있는 x'이라는 첨자가 있죠, 그죠? 이 아래 첨자는 xi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고정되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이제 첨자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dxi, 그 xi라는 변수가 조금 변하는 양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은 이제 전체 y의 변화량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그 내부 에너지의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연력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내부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를 t와 v와 n의 함수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t와 v와 n의 함수로 쓴다는 거는 이제 v가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력은 이제 일정하고, 그죠? 네. 압력은 일정하고 이제 v가 이제 박스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막 변할 때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t, p, n.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p가 변화하는 거죠, 그죠? p가 변화하는 이제 프레셔를 내가 이제 변화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표현으로부터 나는 이제 에너지의 미분의 두 가지 표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앞선 페이지에서 봤듯이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전미분을 어떤 변수를 내가 컨트롤하느냐, 독립 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v, t, n에 대해서 전미분 꼴을 써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du dv 곱하기 dv 더하기 du dt 곱하기 dt 더하기 du dn 곱하기 dn, 요렇게 이제 요 세 가지 항을 더함으로써 이제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p와 t, n의 변수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du dp 곱하기 dp, du dt, dt, du dn 곱하기 dn, 요렇게, 그죠? 이때 근데 이제 밑에 첨자를 잘 보면은 이제 p에 대해서 미분할 때에는, 그죠? 나머지 두 개 텀 n과 t가 고정이고, 그죠? t에 대해 미분할 때는 n과 p가 고정이고, n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p와 t가 고정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의 전미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변수를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변수를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전미분 꼴을 서로 다르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같은 t에 대한 미분이라도 이제 밑에 어떤 항이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개의 편미분 꼴은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비슷한 예를 이제 쭉 보게 될 텐데요. 네. 자, 예제 8.3을 한번 봅시다. 예제 8.3에서 이제 방금과 같이 이제 밑에 어떤 거를 고정함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케이스,
대한 예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8.3을 보면 자, u라는 함수가 이제 xy로 주어질 때 이제 일단 이제 u가 xy라고 이제 함수로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x와 y에 대한 함수인데 ax 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써진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도함수 y를 고정해 놓고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랑 u를 고정해 놓고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g라는 함수가 x와 y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u를 x 곱하기 y를 u라고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다시 u에 대한 식으로 바꿔둘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제 u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얘가 u가 되잖아요. 그죠? 얘가 u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u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x제곱분의 cu제곱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가 있죠. x와 u에 대한 함수로. 자, 이렇게 바꿔 쓰고 나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원래식에서 자, 잘 보이게 원래식에서 이제 원래식을 기반으로 이제 y를 고정하고 y를 상수 취급을 하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자,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근데 y는 상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얘만 미분하고 y는 냅두고 얘만 날라가고 이거는 그냥 상수 취급이니까 무시. 즉 2ax 플러스 b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u를 고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식을 ax 제곱 플러스 bu 플러스 x 제곱분의 cu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이때 u를 고정시키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근데 u는 뭐다? 상수 취급. 그래서 u는 가만 냅두고 자, 얘를 앞에 거 미분하면은 2ax. 자, 얘는 이제 지금 얘는 bu니까 x에 대한 u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 취급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x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제 2x 3승 이제 cu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랑 자 요렇게 됐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뭐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두 개 이제 꼴이 그럼 같으냐 다르냐? 지금 by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y를 뭐다? 아까 y가 x분의 u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2ax 플러스 x분의 bu가 되는 거죠. 그죠? 즉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식이 다르죠. 그죠?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즉 같은 g를 이제 같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더라도 이제 뭐를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앞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편도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8.4.1절에 보면은 이제 변수 변화 항등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수 변화 항등식. 자, 앞에서 본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다른 조건에서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식에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항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뭐냐면은 이제 그 t와 n이 고정돼 있을 때 du dt. 그러니까 이제 t와 n이 고정돼 있을 때 이제 t에 대한 이제 u의 변화량과 이제 p와 n이 고정돼 있을 때 이제 t에 대한 이제 u의 변화량을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뭐를 밑에 고정을 하는 거를 다르게 함으로써, 다르게 달라짐으로써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서서 배웠던 u의 전미분에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du를 이제 ptn, 그러니까 이제 u를 일단 ptn
n의 함수로 일단 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u에 대한 전미분은 어떻게? p로 미분한 거 곱하기 dp 더하기 t로 미분한 거 곱하기 dt n으로 미분한 거 곱하기 dn. 자, 이렇게 써지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양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정 v, 일정 n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v와 n은 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거죠, 그죠? 박스가 부피도 전혀 안 변하고 안에 들어있는 분자도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이제 들어가거나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양변을 dt로 나눕니다. 양변을 dt로 나누면은 dt분의 du, 그죠? dt분의 du 이꼴 du dp 곱하기, 자, 얘를 이제 나눈 거죠, 그죠? dt, 여기도 이제 dt, 여기도 이제 dt로 나눈 거니까.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dt로 나눠진 거, dt로 나눠진 거, dt로 나눠진 거.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일정 v와 n 조건에서 한다. 일정 v와 n 조건에서 계산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미분으로 바꿔보면은 얘를 이제 n과 v가 고정되었을 때, n과 v가 고정되었을 때의 이제 편미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dt로 나눌 때 얘네가 이제 n과 v가 고정되어 있다. 얘도 이제 n과 v가 고정되어 있고, 얘도 n과 v가 고정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고정됐다는 걸 이제 도입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아래와 같이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보면은 이제 요 항은, 자, 요 항은 없어지는 거고요. 요 항은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dt분의 dt니까. 그러니까 dt분의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은 dt분의 dn인데,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파티클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t와 n은 고정이라고 했기, v와 n은 고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박스 사이즈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도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얘는 이 조건상, 그러니까 이제 n이 고정되어 있는데 dn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텀 없어지고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요만큼이 남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만 정리를 해서 다시 쓰면은 du dt는 n과 v가 고정되어 있을 때 du dt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1이고 얘가 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텀 날라가고 이거 1 날라가고, 그래서 남는 거는 뭐다? du dt, 그러니까 n과 p가 고정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플러스 뒤에 뭐가 더 붙어야 된다? du dp 곱하기 dp dt가 이렇게 이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를 더 붙이면은 요 항이랑 이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찬찬히 요 전미분이랑 요 스텝을 따라가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잘 생각을 하면은 요 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유도를 하면은 이제 어떤 베리어블, 어떤 변수가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유도는 사실 이제 아주 엄밀한 그 미적분의 유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용한 이제 유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항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편미분에서는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뭐냐 하면은 dx, dy.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y를 x로 편미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g와 u라는 다른 변수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한 거는 사실은 이제 dx, dy의 역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미분에서 배웠던 dx, dy는 이제
dy dx와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편미분해서 주의할 점은 이제 아래 첨자가 양변에서 동일함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첨자가 동일한 거를 이제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역수가 되면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역항등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러 역관계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오일러 역관계식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어떤 이 변수 함수 g, xy가, 그러니까 이제 x와 y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함수 g가 있는데, 얘가 이제 완전 미분이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완전 미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어요. 완전 미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뒤에서 나올 거지만은 이제 완전 미분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불완전 미분이 될 거예요. 불완전 미분. 그리고 이제 뭐 조금의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불완전 미분은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연력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그 heat과 work를 설명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건 heat과 work.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미분은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존장, 그러니까 이제 conservative fiel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물리량이 상태 함수일 때는 이제 완전 미분이 되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미분이 경로에 디펜드하거나 경로에 의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경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어떤 함수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미분이 이제 불완전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데, 자, 이제 일단은 뭐 이따가 다음번에 나올 때 이제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이제 완전 미분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성립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컨티뉴어스한 그 다변수 함수에서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따가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이제 어떤 이변수 함수가 완전 미분이면은, 미분 가능하면은, 요건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봤던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이제 비슷한 뜻이 됩니다. 미분 가능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g를 지금 요렇게 써있는 기호는 뭐냐면은 x에 대해서 얘를 먼저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라는 뜻이고요. 우변은 g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함수인데,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제 두 개의 값이 똑같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일러 역관계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편미분을 할 때 순서에 상관이 없다. 순서에 상관이 없이 두 개의 값이 똑같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랑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랑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 라는 것이 이제 오일러 역관계식이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 종종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전공 시간에 배울 것 중에 이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heat과 work입니다. heat과 work. 그러니까 이제 열과 일은 완전 미분이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에너지, 엔탈피, 깁스 자유에너지,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완전 미분이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뭐 뒤에 가서 이제 또 얘기할 일이 있을 때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맥스웰 관계식이라는, 맥스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연력학적 변수들 사이에 다양한 관계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u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du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변화하는 거는 자, 왼쪽 텀은 이제 내부 에너지가 살짝 변화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는 거는 이제 주어진 온도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그러니까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량 빼기 P 곱하기 dV,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력학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닫힌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스톤이 완전히 꽉 닫혀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꽉 닫혀 있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분자들이 이제 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닫힌 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n이 고정되어 있는 값, n이 상수인 상태를 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 그러니까 du 지금 이제 요 식이 있는데 얘를 사실은 다시 쓰면은 어떻게 돼? du는 아까 했던 전미분을 생각해 보면은 d 뭐냐 s du 그죠? 네. 그다음에 ds 빼기 p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미분 꼴로 쓰면은 dv du dv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t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p에 해당하는 건데 편미분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죠? 편미분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S, N과 V가 이제 컨스턴트고 여기서 이제 N과 S가 컨스턴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얘를 요 텀을 뭐다? 순서를 바꿔서 이제 요 텀을 이제 V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 텀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T라고 하면은 dV, dT는 뭐다? 요게 마이너스 P라고 하면은 dP, ds, 마이너스 dP, ds랑 이제 똑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dv, ds, du는 뭐가? ds, dv, du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일러 역관계식 때문에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연력학 방정식으로부터 이러한 이제 다양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U 말고 이제 엔탈피, 깁스 프리 에너지, 뭐 헬르몰츠 프리 에너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이러한 다양한 관계식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맥스웰 관계식, 맥스웰 릴레이션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맥스웰 릴레이션을 다 다루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수업 시간의 내용을 이제 다 벗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력학 수업을 들으면은 연력학 그 물리화학 교과서에 있는 이제 연력학 식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네 가지의 맥스웰 관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제 dp, dt가 dt, dv가 이제 마이너스 dp, ds랑 이제 똑같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금 했듯이 이제 내부 에너지를 V와 S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미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엔탈피로부터는 뭐를 얻을 수가 있냐 하면은 dt, dp는 이제 dv, ds랑 똑같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제 ds, dv는 이제 dp, dt랑 똑같다. 얘는 이제 헬레몰츠 프리 에너지로부터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지웁시다. 깁스 프리 에너지로부터는 이제 이런 ds, dp는 이제 dv, dt와 같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식은 사실은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 뭐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어디에다 써먹느냐 하면은 특히나 이제 요런 식을 봅시다.
지금 왼편은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근데 사실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 무질서도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다이렉트하게 매저하는 거는, 다이렉트하게 재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테이블에 이제 S0 뭐 표준 생성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사실은 그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S를 측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측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 압력 하에서 T를 올려주면서 V가 변하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이 값을 간접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 이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V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는 이제 T와 P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걸로부터 이제 다른 오히려 측정하기 조금 어려운 어떤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맥스웰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8.4.4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변수 함수 미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다변수 함수부터는 아마 고등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이제 뭐 처음 보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수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복습과 그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나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한번 개념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